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거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또 전체 했던 거 봐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자, 원칙이 뭐예요? 공동 신청이 되나요? A가 뭐예요? 단독 신청이 되나요? 자, 우리 단독 신청은 랭킹 13위 안에 들어요. 단독 신청은 아주 중요하고요. 단독 신청에다 이제 별표 3개에서 초점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은 이렇게 잡아야죠.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원칙은 공동, A가 단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여기에서 자, 그러면 그동안 이제 이게 현재 한 100번이 넘었어요.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뭐가 되죠?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자, 뭐 했죠? 매매. 그러면 등기원인은 뭐예요?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잖아. 자, 그러면 요 매도인이 뭘까요?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이 일반인이잖아요. 사인. 이 사람이 뭐예요? 사인.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다. 의무자. 이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기본 틀이에요. 틀. 이 틀이에요. 그러면 사인이 어디로 가요? 등기소로 왔잖아.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사인. 사인 간의 관계.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이게 실체 관계야. 실체 관계. 그러면 요 사람이 권리 의무, 요 사람을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뭘까요? 이게 실체법이야. 그래서 실체법에서 뭐예요? 민법. 요 실체 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초창기에 배웠던,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뭐예요? 읽어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사인이 어디로 왔죠? 등기소로 왔죠. 이게 무슨 관계? 실체 관계야. 그러면 여기 이제 절차 관계죠. 절차로 걸어왔으니까 절차 관계. 여기 이제 무슨 법이에요? 절차법. 요 절차법이 뭐예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바로 등기법이 절차법. 민법은 무슨 법? 실체법. 그럼 실체법은 뭐가 될까요? 이게 목적. 여기에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야. 수단. 그럼 봐봐요. 절차법의 목적이 실체법이고, 실체법이, 자, 그러면 실체법의 수단이 되는 게 무슨 법? 절차법이 되는 거야. 절차법.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법과 관련돼서 실체법과 절차법은 목적과 수단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사실들이 이제 밝혀져요. 그럼 얘가 등기를 뭐예요? 안 해줘. 그러면 읽어봐요. 사인한테 등기를 뭐예요? 요구하죠.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야. 이제 개념 하나도 안 외워도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이게 바로 뭐예요? 등기 청구권.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이 누구한테?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권리. 읽어봐요.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의권을 얘기하면 등기 청구권은 사인 대 사인. 등기 신청권은 사인 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실체법상 권리.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 신청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청구권에 이제 개념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 사인이니까 사건. 요거는 뭐야? 공권이 돼. 요거는 사법상 행위. 요거는 공법상 행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결론이 떨어지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 두 사람. 읽어봐요. 사인 두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반드시 읽어봐요.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해.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등기 신청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단독 신청이네. 두 사람이 손잡고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슨 신청이죠?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단독 공동에서 다 발생하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신청에서만?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따져봐요.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죠. 자, 상속 등기, 단독 공동. 상속 등기,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죠. 그러면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지만 상속 등기는 단독이죠. 그럼 읽어봐요. 상속은 읽어봐요. 등기 청구는 발생할 여지가 없지만 뭐는 발생한다? 등기 신청권은 발생한다. 이런 지문이 탄생하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죠. 단독의 공동이. 단독. 그럼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을 골라라.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은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등기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관계, 이게 수없이 한 거예요, 이게. 아마 11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칠판에다 100번은 넘게 썼을 거야, 100번. 100번이 아니라 200번은 썼을 거예요, 200번. 관심이 없어서 그래, 관심이 없어서. 사실 그날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한 거야. 왜? 1차 잡느니라 정신이 없었죠. 2차는 이제 공법 잡느니라 정신이 없었고, 중개사법 잡느니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세법 잡느니라 정신이 없었고, 그러면 지적하고 맨 마지막에 등기를 잡는 거야. 등기를. 지금 이 공시법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8분 응선은 넘어왔다라는 거야. 원래 공시법령은 수업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을까요? 자,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 그럼 뭐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뭐가 나와요? 합격률이 나오는 거야.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합격자. 그러니까 공시법이 자신 있어야 나오거든. 자신 있어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생각을 이제 더듬어요. 이제 개념 한번 잡아봅시다. 찍고, 자, 서울 찍고, 대구 찍고, 부산, 남양주로 다시 돌아옵시다. 자, 봐봐요. 읽어봐요. 등기청구권. 읽어봐요. 실체법.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읽어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읽어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그거 나오네요. 한번 읽어봐. 실체법상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란. 읽어봐.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나오네. 개념이 나오네요. 나오네.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법상 무슨 법이야? 등기. 그러면 뭐야? 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란 이익을, 등기부상 이익을 받으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야. 자, 의무자는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때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자기가 이제 요 속에서 자기가 찾으려고 애를 쓰라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제 개념은 잡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채권자 대의신청은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채무자가 되죠. 등기를 그러면 등기를 청구는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잖아. 그러면 우리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다? 채권자 대의신청이야. 또 하나는 봐봐요.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얘가 집을 팔았어, 안 팔았어요? 팔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이야. 근데 얘가 뭐예요? 3년 동안 등기를 방치하네. 몇 년 동안 방치해요? 3년 동안. 누구한테 맡겨놨어? 매도인.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재산세 건강하면 누가 되세요? 매도인이 낫죠. 그러니까 제발 얘가 뭐라 그래? 등기 좀 받아가. 등기를 받아가니까 등기부상. 뭐예요? 등기부상은 누가 이익을 봤어요? 이 사람이 받잖아. 등기부상 권리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익은 누가 봤어요? 재산세를 안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익을 받았죠.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등기를 가니까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읽어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절차법상이야? 실체법상이에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 사람은 봐봐요. 아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잖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실체법상 의무자. 여기는 실체법상 권리자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오네.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불일치하고 있는 게 뭐예요? 등기를 좀 받아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거든.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은 우리 판례는 인정 불인정?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봐봐요. 또 하나 이제 한번 봅시다.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등기를 원래 뭐예요? 등기를 얘한테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요 사인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요 사인한테 등기해달라고 강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게 자력구제권인가다. 그럼 뭘 통해야 될까요? 읽어봐요.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요 사인을 강제 집행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강제 집행으로 실행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 그러면 등기 청구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럼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등기소를 강제 집행할 수는 없어. 국가 대 국가거든. 권한쟁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법원을 통해서 강제 집행할 수는 없죠.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강제 실행의 수단이다. 어때? X. 강제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같아. 이거야, 이거. 이게 뭔데? 삿대질. 뭐의 대상이다? 이신청의 대상이야.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 신청권은 소송의 대상이다. 어때? X. 뭐의 대상? 이신청의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기청구권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행 판결 배웠으니까 봐봐요.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걸어서 무슨 판결이 나올까요? 이행 판결. 등기를 해주거라. 그러면 이행 판결은 얘가 판결서 받았죠. 그 판결서를 가지고 직접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속에서 이제 그러면 거기 72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공동신청의 원칙에서 이제 그럼 1번 봐봐요. 이제 개념자 이제 생각하고 봐봐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줄쳐놔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밑에 불이익.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밑에 이익 보이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면 같이 해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을 읽어봐요.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3번에 형제의 관계에서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 권리자와 절차법상 의무자 권리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뭐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채권자 대의신청. 또 하나 듣는다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등기 인수 청구권. 우리 판례는 등기 인수 청구권도 인정 불인정? 인정. 오케이. 자, 73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이제 권리자 의무자를 직접적으로 따져보는 거야. 자, 첫 번째 이제 매매 동그라미 봐봐요. 매매에서 등기 의무자 누구죠? 매도인.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읽어보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은, 자, 6번째 칸 봐봐요. 6번째 칸. 찾았어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찾았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봐요. 얘네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 자주 출제되거든. 자, 이제 출발해보죠. A가 B한테 1억에, 전 1억에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놨어. 저당권 설정을 해놨어요. 설정.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읽어봐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잘라봐요. 사건이 하나 터졌어. 자, 부동산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잘라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됐대. 사건 하나 터졌네요.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 그러면 사건이 몇 개예요, 지금? 2개야, 2개. 자, 봐봐요. 이 말이 이거예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리고 말소 등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3개야, 지금. 사건이. 설정으로 설정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그리고 이제 말소 등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 한번 밝혀볼까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의 관계는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또 하나는 제3취득자가 되는 거야. 뭐라고? 제3취득자. 그러니까 이걸 책을 읽어서 지문을 읽어나갈 때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 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면서 뭐가 돼? 제3취득자가 돼. 그러면 이제 그러고 말소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러면 의무자에 권리자예요.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뭐가 돼? 의무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없어? A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 당사자. 계약이죠, 계약.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때는 채청, 물청. 채청. 말소가 들어가서 채청이 딱 하나, 요거야. 자, 그러면 전소유자도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물청으로. 전소 현재 소유자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시험 나온 거 봐봐요. 자, 그럼 문제 나가봐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따지려면 마음이 급하니까 못 따지는 거야. 못 따지니까. 자,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실발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는 자, 저당권 설정자와 현재 소유자가 공동으로 말소한다. 어때? X. 누구하고 말소하는 거야? 얘하고 얘. 아니면 얘하고 말소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따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도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계약 당사자니까. 이 사람은 왜 할 수 있어요? 물권자니까. 물권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럼 계약 당사자니까 이때 말소는 채청이요. 이때 말소는 물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누가 권리자인지 한번 보죠. 자, 등기 의무자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저당권자. 등기 권리자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전 소유자도 가능하고. 읽어봐요. 제3취득자, 현 소유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자주 출제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는 게 아니야. 누구하고 말소 신청하는 거야? 얘하고 얘. 아니면 얘하고 공동으로 말소 신청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공동으로 말소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말소한다? A하고 D, B 아니면 D하고 B하고. 오늘 요 A는 뭐하고? 계약 당사자니까. 그럼 채청, 물청. 채청. 이거는 물청.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따져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어때? 시간에 쫓겨야 안 쫓겨요? 쫓겨. 그래서 집에서 풀 때하고 학원에서 풀 때는 뭐예요? 점수가 20점 차이가 나타나요. 20점이 나타나는 거야. 뭐 집에서 60점 나오면 학원에서 40점이 나오는 거야. 왜? 학원에서는 이제 쫓기는 시간을 잡아. 근데 집에서 풀면 자기한테 뭐다 시간을 많이 줘. 많이 준다라는 거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걸 평상시에 설명 자꾸 해야 돼. 그래서 5번 듣는 게 뭐예요? 바로 혼수 상태. 그걸 뭐예요? 계속적으로 방지하는. 어차피 아무리 우리 형님 누님들은요. 자, 민법 학교론. 민법 몇 문제? 학교론 몇 문제? 40문제. 민법 10문제 풀면 50문제잖아. 그때부터 두 줄이 보이기 시작해. 혼수 상태가 되는 거야. 혼수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님들은 봐봐요. 자, 민법 만약에 학교론 40문제 풀고 민법 10문제 풀면 그 뭐예요? 11문제 풀 때 두 줄로 보여. 이제 두 줄로 보여. 이런. 그래서 우리 형님님들이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 없어. 시간만 무진장 줘봐. 그러면 다 합격해. 그러니까 50분 안에 40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막 사람들이 이제 봐봐요. 이제 짜증내기 시작한다고. 봐봐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제3자한테 양도될 때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저당권 설정자와 현재 소유자 공동으로 말소 신청한다. 어때? X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막 쫓기다 보니까 막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연습.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여유가 있으면 생각이 나는데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따져놓으라는 거야.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특히 이 부분이고 민법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등기 청구권에서 이거는 채청, 물청. 이거는 물청이에요. 물청 중에서 뭘까요?
방해 배제 청구권이야. 내가 돈 갚았으니까 등기부를 뭐야? 말소해줘라. 피담보 채권을. 그러니까 일종의 뭐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봐봐요. 그럼 밑에 가봐요. 밑에도 이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제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자, 봐봐요. A가 B한테, 뭐예요?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죠.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러면 거기 봐봐요. 뭐가 돼서? 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저당권이 이전됐잖아. 됐잖아요. 그러고 무슨 등기를 요구해? 말소 등기. 그러면 이제 이름 바뀌어보죠.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 등기는 얘가 당연히 권리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요구하면 뭐야? 야, 엄마 나 넘겼어, 임마. 그러면 잔소리 말고 얘한테 이야기해. 그렇죠? 그러면 이때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이 이전될 때 말소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 설정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가 돼? 저당권 양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양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여기에 뭐예요? 부기등기죠. 그러면 요거는 A가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그래? 부기등기를 말소해달라. 주등기가 말소돼. 그러면 요 저당권 이전 등기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어. 등기 아니 무슨 말소? 즉각 말소. 이게 아까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당권이 이전 중 저당권의 말소. 그러면 전기 의무자는 읽어봐요. 저당권 양수인. 등기 권리자는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밑에 이제 한매특약. 요것도 섞지 말아야 돼요. 한매특약.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그럼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은 뭐야?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그럼 등기 권리자는 누가 돼? 매수인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그럼 한매특약 해볼까요? A가 B한테가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그러면 요거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매도인이죠. 그래서 한매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일반 매매하고 한매특약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면 저기 한번 볼까요? 되돌려 사니까 아까 손하대요. 한매가 그랬더니 팔았다가 오는 거래.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은 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뭐가 돼?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그러면 한매특약 등기에서 읽어봐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뭐가 돼? 등기 권리자. 그러면 일반 매매하고 한매특약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뀌네. 그래서 시험에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 한매특약 등기 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로 공동 신청한다. 어때? X. 그렇죠.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원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요. 자, 갑토지의 의리 지상권 설정 등기. 갑토지에 설정된 의리 지상권 말소 등기. 자, 전세권 말소 등기. 자, 와서요.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하나 들어보시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또 아주 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읽어봐요. 자,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A가 되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 자, 이번에는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말소 등기. 말소 등기.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죠. 읽어봐요. 설정, 말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당연히 뒤바뀌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부터예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몇 억? 1억이야. 1억을 올려줬다. 정액의 감액이. 자, 만약 5천만 원을 올렸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5천만 원. 5천만 원을 올려서 무슨 등기? 정액. 이 정액 등기가 안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B가 되죠. 왜? B가, 그러면 원래는 1억 5천이 등기가 돼야 되겠죠. 5천이 안 되면, A가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조폭. 야, 1억밖에 등기가 안 됐지 않냐.
너 뭐 언제 내가 1억 5천에 대해서 5천 근거 대봐 인마. 근거 대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액 등기는 얘가 요구해야 돼. 등기 권리상. 이 사람은 걸린 게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야. 이번에는 이제 감액 등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액. 그러면 감액 등기에서 5천만 원을 감액 등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감액 등기 안 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A가 되겠죠. 예. 만약에 거꾸로 얘가 조폭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 언제 감액 등기했냐? 1억 등기부에 1억이 돼 있으니까 1억 줬마. 언제 감액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이제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자, 시험 잠깐 바빠. 이제부터 찾아냈어.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 같아.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같아. 자, 그러면 거기 문제 한번 볼까요? 전세금을 감액 동그라미. 감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을까요? 감액 등기는 말소라고 써요. 말소. 정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아? 설정 등기하고 같아. 다시요. 감액 등기는 무슨 등기하고 같아? 설정. 밑에서 네 번째 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칸. 감액은 무슨 등기하고 같다? 말소. 정액은 설정. 이게 나중에 권리자 의무자에 따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자, 정액은 그러면 감액은 무슨 등기? 말소.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다시요. 감액은 뭐라고? 말소. 정액은 설정. 근데 나중에 외우기는 외웠어.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외워놓고 뭘 따지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자, 그러면 다시요. 감액은 뭐라고요?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뭐하고 같아? 권리자 의무자와 동일하다는 거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래서 나중에 시험인장에 가면 감액 정액하고 정액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뭐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 정액은 설정, 뭐가 권리자 의무자. 감액은 말소가 권리자 의무자. 동일하다라는 거야. 다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럼 벌써 그런 사람은 벌써 끝났네. 단축 기간을 연장해서 연장은 뭐하고 같을까요? 설정, 감액, 말소 등기하고. 벌써 뭐 힌트를 주니까 벌써 이제 나오네. 이제 이해된 사람은. 그러면 연장은 무슨 등기하고 같다? 만약에 존속 기간의 연장은 뭐하고 같아? 설정, 단축은 말소. 그래서 나중에 권리자 의무자 다닐 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그 위에다가 한번 하나 써놔봐요.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거기 하나 써놓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1억을, 자, 1억을 돈을 꾸러 갔어. 구워줬어요. 누구한테 구워줬죠? 자, A가 B한테 돈 꾸러 가서. 그럼 B가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구워줬어요? A한테. 이 사람은 뭐예요? 읽어봐요. 채무자. 이 사람은 채권자가 되네요. 채권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거든. 참 봐봐요. 자, 그러면 1억은 이제 그러면 A가 B한테, B가 A한테 1억을 구워주면서 뭐예요? 자, 담보물 대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1억 담보대출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B은행이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자단권 설정 등기를 합시다. 자단권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요걸 이제 잡아놓고 B. 자, B하고 C한테 넘어갔습니다. 채권자가 바뀌었어요? 채무자가 바뀌었어요? 채권자는 사람 취급을 받아. 그래서 주체의 변동으로 봐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그러면 주체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여기에 채권자가 바뀌었을 때 당사자는 읽어봐요. B하고 C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밝혀봐요.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저당권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고 양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 자, 등기 의무자가 돼요. 여기에서 저당권 이전 등기는 계약 당사자니까.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생됩니다. 자, 봐봐요. 채권자가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등기. 다시 채권자가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에다 써놔요. 자,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가 바뀌었다. 이때는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등기 방법이 달라.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입니다. 저당권 변경. 자,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저당권 이전 등기고요.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야.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 거거든. 채무의 내용이. 그럼 하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자, 채권자가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있어. 이제 호시탐탐. 권리자 의무자 따진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채무자가 변경이 됐어요. 요 변경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될까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식인들 보면 얘가 뭐예요? 의무자, 얘가 권리자인 것처럼 느껴지죠. 요 변경 등기에서 제일 아쉬운 사람이 하나 있어. 요구를 할 사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야. 변경 등기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근데 자, B가 D한테 요구해야 돼? B가 A한테 요구해야 돼? A한테. 왜냐하면 B하고 D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 그럼 요 사람이 뭐야? 등기 의무자가 되네. 의무자. 그래서 봐봐요. 상식적으로 보면 뭐예요? B하고 D의 관계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채무자 변경 등기 시. 자, 그럼 갑니다. A가 B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A가 D한테 바뀌었어요.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야. 저당권 변경 등기 시. 자, 읽어봐요.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 읽어봐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얘하고 얘의 관계를 볼 것 같죠? 아니야. 요 변경 등기에 대해서 제일 아쉬운 사람은 요 사람이 요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B가 D한테는 요구할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직접 상대방이 그러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B가 뭐에 A한테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당해요. 그럼 오늘 전처전으로서 하나 꼭 숙지할 거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연결이 되니까. 자, 채권자가 바뀌면 사람 취급을 받아 주체의 변동으로서 저당권 이전 등기. 채무자가 바뀌면 채무자의 주체의 변동이 아니라 권리 내용의 변동이야. 그러니까 봐봐요.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야. 사람 취급도. 그러니까 채무자가 바뀌면 저당권 변경 등기. 채권자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등기. 그러면 시험 문제 봐요.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자, 채무자가 바뀌었다. 채무자 변경 시 저당권 이전 등기가 한다. 어때? X. 시험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사람 돌아버리죠. 채권자 저당권 설정 등기 후 채권자 변경 시 저당권 변경 등기가 한다. 어때? X. 뭐라는 거야?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이전 등기. 자, 그러면 봐봐요. 만약에 이제 바뀌었을 때, 그러면 요 사람은 봐봐요. 요 사람이 채권자가 주소가 바뀌었어. 주소가 바뀌었어. 무슨 등기일까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얘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야. 이때는 저당권 변경 등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등기 방법,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 이름이 바뀌었어.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얘 이름이 바뀌었다. 저당권 변경 등기야. 얼마나 시험이 어렵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토대를 잡았어요. 채권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주체의 변동으로서. 채무자가 바뀌면 채무의 내용이 바뀐 거야. 변경 등기야. 그러니까 채무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름을 자꾸 바뀌어놓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 봐봐요. 이렇게 잡으라는 거야. 이 사람 B씨 관계,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본능을 빨리 나올수록 문제는 빨리 푸는 거야. 이 사람은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 양수인, 저당권 양도인이 돼.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 이때는 전소유자,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 누가 된다?
제3취득자가 되는 거야. 머릿속에 이제 그런가 내용을 보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눈으로 읽을 때. 그러니까 그거부터 급선무라는 거야. 지금은 7.5 나와도 돼. 7.5, 37.5 나와도 돼. 근데 이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누가 누군지 이걸 하나 따져놔야 되고 또 하나는 뭐야?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개념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에서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일단 개념이 안 돼서 그래. 그러면 제가 뭐야 학교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 개념 자워, 개념 가서 개념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학교론이 이해가 안 되는. 민법이 안 되는 것은 딱 두 개야. 개념도 못 잡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모든. 그러니까 공법이 이해가 안 된다. 개념 자체가 안 잡힌 거야. 모든 법은 개념이거든. 개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채권자 대의 신청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개념을 잡아줬잖아.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자신의무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다. 개념을 일단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번에 단독 신청의 애외야. 시험은 거기에서 나오겠네요. 네, 여기 이제 단독 신청 애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단독 신청은 너무 많아. 단독 신청은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80%는 이걸로 포섭시켜줘야 돼. 그러면 단독 신청의 A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이제 포섭을 시켜야 돼. 무슨 등기? 표제부 등기. 표제부 등기. 자,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됐을 때.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이때는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리자 또는 등기 권리자예요. 또는 의무자가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요거 이제 요 세 개를 얼마나 포섭시키는지 자기가 이제 애우는 것보다 포섭을 시켜 나가는 게 뭐예요? 요 세 가지 단독 신청을 포섭해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은 매년 출제돼요. 올해도 작년에 박스, 올해도 박스 문제로 출제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포섭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여기까지. 자, 한번 보자고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멸실 등기는 사실이죠. 즉 표제부 등기를 문 닫아야 되겠죠. 멸실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하네.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불필요하면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왜? 승낙서가 잊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읽어봐요. 수영은 누가 해? 국가, 수영은 국가니까 수영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런데 수영 등기 시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은 단독이 아니라 등기가 아니 직권으로 말살. 그러니까 수영 등기 자체는 뭐예요?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무슨 신청? 신청이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몇 번에 걸리는 거야? 의무자가 없잖아. 그래서 상속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많아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가지고 어쩔 수 없어. 포섭해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벗어난 것들만 하나씩 따져나면 돼. 그 중에 이제 여기에서 벗어난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그게 판결에 한 등기야. 판결에 한 등기 밑에 나오죠. 그래서 별표 3개짜리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는 왜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옆에다 이제 3개 정도, 4개 정도를 한번 쓰고 설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결에 한 등기.
자, 그러면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오늘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거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딱 적어놓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워낙 골칫덩어리거든. 판결.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봐봐요. 자, 판결은 읽어봐요. 무슨 성? 등기의 진정성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돼. 근데 원래는 단독 신청하면 등기의 진정성만 보장되면 되잖아. 근데 뭐까지 있어요? 강제 집행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판결서는 누가 대주죠? 성사한 자 대주잖아. 읽어봐요. 성사한 권리자 의무자가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 원칙이 있으면 뭘까요? 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제 강제 집행력. 그러면 여기 확정 판결에서 강제 집행력이 있는 판결이 하나 있어. 뭘까요? 이행 판결이잖아. 이행해달라는 거 이행이잖아. 이행. 얘네들은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돼. 그래야 돼. 이거는 이행 판결은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을 필요가 없어. 이행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단독 신청은 여기다 써요. 우선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이제 이해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행 판결. 그러면 이행 판결은 그러면 봐봐요. 그래서 저번에 외웠듯이 2단이라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2단. 이제 이해가 됐으면. 그래서 2단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그러면 단독이 공동이. 단독.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 그러면 형성 판결도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결이라 해서 다 단독 신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행 판결은 읽어봐요. 단독. 확인 판결은 공동. 형성 판결은 공동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 문제가.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 이미 한번 배웠어요. 어떤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느냐.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무슨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예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뭐예요? 원래는 공동 신청이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판결을 이해를 해봐요. 이제부터 갑니다. 자, 몇 페이지? 한 페이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이 얼마죠? 2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근데 이제 A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5분의 4야, 임마. 너 5분의 1이야. 그럼 B, 기분 나빠? 기분 나쁘죠? 그러면 법원에 가서 한 판부터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무슨 서예요? 판결서네. 판결서에 보니까 이 집은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B 집은 더 나오죠. 그러면 이 판결서를 가지고 혼자 갈 수 있다라는 거야. 판결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여기 형성 판결 중,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판결이거든. 자,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자, 이해가 됐으면 속전속결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단이 되네.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해는 이제 했으면 이제 시험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단이야. 근데 또 하나 여기 봐봐요. 또 하나 볼 건, 또 이해할 거는, 자, 여기 봐봐요.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A가 성사하면 몇 분의 1이에요? A가 성사하면 5분의 4죠. 패소하면 2분의 1이죠. 그러면 공유물 2분의 1이잖아. 성사하면. 자, 그러면 A가 성사하면 5분의 4고, 패소하면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봐요. 패소한 자도 할 수 있고, 성사한 자도 할 수 있죠. 이유는 판결서에 뭐예요? 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A적으로, 요거는 또 A가 하나 가지고 있네. 자, 유일하게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가능한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판결은 아주 골칫덩어리야.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그러면 뭐예요? 남들은 뭐예요? 자, 봐봐요. 처녀 총각 중에 애인을 한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애인을 2명이나 데리고 다녀. 얘가 아주 나쁜 놈이야. 애인을 2명이나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원칙은 공동이죠. A가 무슨 신청? 단독. 그러니까 시험에 A를 하나 또 끌고 다니네. 자, 원칙은 성사한 자만이 할 수 있어. 근데 A적으로 패소한 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봐요.
패소한 자, 원고야, 피고야, 피고, 성소한 자, 원고, 엄피고에 관계없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그래서 판결해야 하는 등기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판력이라는, 이제 마무리 져야죠. 기판력이라는, 그러면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야? 기판력. 용어 개념 정확하게 잡아놔야 돼.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판결해야 하는 등기는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길어도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섭렵이 안 되면 판결해야 하는 등기는 이제 에오스푼 엄사밖에 없어. 요걸 가지고 있어야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몇 개 점검해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 워낙 판결해야 하는 등기는 중요하니까 몇 개 점검해보죠. 자, 이행 판결에서 이 동그라미. 자, 2단 다시 잡아. 이행 판결은 이해가 됐으니까 2단이야. 근데 주의할 사항 공유물 분할 판결 찾았어요? 예,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 그러면 A적으로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공단이야.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이번에 판결에 한 등기 나왔어. A번을 봐봐요. A번,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원칙이야, A야? 원칙. 근데 여기에 대한 A가 D로 가봐요. B,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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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만 무슨 판결이 있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소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읽어봐요. 패소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성소 판결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둬, 이제. 내버려두고 그렇게 윤곽을 잡아서 이제 어차피 문제 들어가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오늘 그러면 암기 코드 2개 하나가 나왔네. 이해됐으니까. 2단. 이행 판결은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이제 얘네들은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면 이행 판결은 2단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제가 그냥 외우라는 소리 안 했잖아요. 이해시켜주고 암기 코드를 만들어줬잖아. 2단, 공단 이렇게 한번 잡아야 되고. 자, 오른쪽 75페이지 가서 마무리 칩시다. 가로 이번에 이제 상속 등기와 유죄 등기의 비교가 있어. 자, 상속 찾았어요?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계사병도 단독. 근데 포괄유증 찾았어요? 포괄유증은 몇 조라고 외웠어? 187조. 특정유증은 186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어때요?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유공입니다. 그럼 유자 동그라미 공동신청 공, 그래서 유공이라고 외워요. 어차피 유공이야. 유공. 근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차이점이 나잖아요. 포괄유증은 몇 조? 187조. 특정유정은 186조. 근데 포괄유정이든 특정유정이든 항상 유언집행자라는 게 있어요.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고 받는 사람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수증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유언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야. 그래서 항상 유정은 그래서 유공. 오늘 암기 코드 또 하나 나왔네. 뭐라고요? 유공. 우리가 한번 잡아야 돼. 유공.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우리 암기 코드 나왔던 거 이제 읽어봐요. 2단, 공단, 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유공이야.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한번 봐봐요. 가로 3번에 단독신청 사유. 원래는 단독신청인데 원칙은 공동이나 A적으로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잡았어요?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2번을 가봐요. 가등기. 가등기 의무자 성낙서 동그라미. 우측에 봐봐요. 우측. 성낙서 찾았어요? 성낙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단독 신청. 자, 별표 3개짜리가 하나 나오네. 아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찾았어요? 예, 요게 단독 신청이야. 요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봐봐. 이것도 이해하면 돼. 승낙서 무슨 성이 확보돼? 읽어봐요. 진정성.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도 법원이 저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제가 혼자서 등기소에 갈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거기 명령 정본에서 명자 동그라미. 명령 정본에서 명자 동그라미. 그래서 밑에다 단이라고 써.
그래서 명단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아요. 워낙 얘네들은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암기 코드 이제 3개 외우고 이제 집에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 이행 판결은 2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공단, 이건 유공, 공유정은 언제나 공동신청이야. 가등기 가처분 명령정은 명단, 단위 신청이니까. 그렇죠? 가처분 명령정보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거 의미를 잡아두고, 그럼 느낌만 잡으라고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그러면 여기는 차후에 나중에 문제풀이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여기까지는 잡아놔야 돼. 적어도.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은 원칙. 뭐가 있다? 공동신청과 애가 단독신청. 여기까지만 털 마련하라고. 문제. 나머지는 기동량 해놓고. 그러면 단독신청은 뭐예요? 단독신청. 이양 또 시간이 있으면 읽어봐요. 표제부 등기. 등기의 진정성 보장.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신청? 단독신청이라는 거. 오늘은 거기까지예요. 등기법은.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지금이 이제 2시 10분이니까 우리 오후에 수업 듣는 사람은 3시 1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예요? 건저당, 저당권은 우리가 하고 아마 채권법, 계약법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하여튼 우리 오늘 수업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집에 가서 일요일날 열심히 공부 좀 해야 돼.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